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위기를 넘어 스마트 산단으로 탈바꿈한 프랑스 그레노블과 중국 선전. 이곳에서 만난 기업체, 학계 관계자, 또 행정가들은 한 목소리로 설비 노후화와 인력 부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창원 국가산단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윤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0년을 맞은 창원 국가산단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창원시가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가장 많았습니다. 首先一个，所以就是说城市的一个数字化的一个转型的话，城市级别的话，需要有一个管理级别的这种好的一个顶层设计。那这样的话，所以就需要有顶层设计，不然的话，后面的协同会有很大的一些阻挠吧，这种。 미래를 대비할 명확한 정책 목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Et en étant très clair, très lisible sur cette ambition politique pour la transformation de la société, ça aide, je pense, les chercheurs et les industriels à s'adapter et dans leur champ d'action quotidienne à être en capacité d'anticiper les décisions nécessaires pour préparer l'avenir. 창원 지역 대학들의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산단이 거듭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을 키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L'université, c'est un formidable moteur d'innovation. Et vous avez des universités qui sont excellentes en Corée, qui sont de très haut niveau et de très haut rang, des laboratoires de grande qualité. Donc c'est de travailler avec eux. Parce qu'il y a une culture de l'innovation qui est compliquée en fait à implémenter ailleurs. C'est-à-dire qu'il ne suffit pas de dire on va faire de l'innovation pour faire de l'innovation. Il faut vraiment que ce soit dans l'ADN du territoire, que ce soit suscité. C'est pour ça que le rôle des écoles sont aussi importants. C'est une culture qui doit être initiée, enseignée très tôt. 기업과 연구소도 인재 육성을 가장 큰 숙제로 꼽았습니다. Et la manière de le faire, c'est de créer cette triangle entre l'académie, qu'ils ont une notion d'éducation et donc ils peuvent donner des thèses et des sujets qui sont purement académiques, avec les centres de recherche et l'industrie qui veut voir à la fin un produit. 기존의 산단 입주 업체들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기업이나 청년 창업을 견제하기보다 이들을 지원해 함께 도약하는 방법을 찾으라고 조언했습니다. 核心的板块，那我们抓住核心的板块，其他的一些业务机会可以放出来，可以去参照。我觉得像现在的腾讯公司可以有一些参照，就是很多的业务可以释放出去。那这些业务出现， 명확한 미래 비전과 젊은 인재 육성, 창원 국가산단에 건넨 조언들을 관통하는 말이었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정부가 이달 초 지방시대 정책 가운데 하나로 교육발전특구를 발표했는데요. 교육부 장관을 찾아가는 설명회가 어제 경남에서 열렸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가 시작되는데 경남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내용이 없습니다. 진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기준 경남 인구는 325만 5천여 명. 지난해 10년 만에 330만 명대가 무너진 뒤 계속 줄고 있습니다. 경남의 출생아는 지난해 14,000여 명으로 5년 새 30% 넘게 줄었습니다. 지역 인구 유출과 저출산 해결책으로 정부는 이달 초 교육발전특구 정책을 발표했고 경남에서 전국 두 번째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교육의 힘으로 좀 지역을 살리자. 교육이 그동안 너무 좀 지역의 그 수요와 동떨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좀 교육을 지역으로 돌려드리자 하는. 교육발전특구는 자치단체와 교육청, 기업 등이 지역에 맞는 교육발전 방안을 만들면 정부가 재원과 규제 특례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유아부터 대학까지 지역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지역에서 일자리와 집을 구해 지역 소멸을 극복한다는 취지입니다. 3년 동안 30억 원에서 최대 100억 원이 지원됩니다. 충북 등 일부 광역시도에서는 이미 사업 논의가 시작됐지만 경남은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없습니다. 경남교육청은 교육 양극화와 입시 명문고 난립 등을 우려해 공교육 강화라는 큰 틀 안에서 교육발전 특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육부에서 나온 시안을 보면 공교육을 강화하고 발전시키겠다라고 하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많이 선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이제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해볼 수 있다라고. 교육부는 다음 달부터 시범 지역을 공모해 내년 상반기에는 교육발전 특구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진정훈입니다. 민선 7기 전임 허성무 시장 시절 마산 해양신도시 사업이 잘못됐다는 창원시의 감사 결과가 파문을 낳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서 창원시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던 민간 사업자와 또 다른 소송도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에서 선정되지 못한 민간 사업자가 2021년 5월 창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년 전 창원시가 이겼지만 민간 사업자는 다시 항소했습니다. 다음 달 항소심 변론 종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에는 4차 공모 당시 창원시 공무원이 민간 사업자가 제시한 토지 매입비가 적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한 창원시에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내용. KBS 취재 결과 이 같은 감사 결과는 지난달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됐습니다. 감사 처분이 확정되기도 전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확정은 안 됐지만 어느 정도 사실관계는 명확히 밝혀져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보냈습니다. 무자격 업체로 지목된 5차 민간 사업자와 관계도 문제입니다. 창원시는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민간 사업자와 1년 가까이 협상을 해왔던 셈입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감사 결과는 애초 공모 자격이 없었다는 것이어서 창원시는 5차 공모 사업자와 관계를 정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가 취소되면 관련 소송도 예고했습니다. 4차, 5차 민간 사업자와 잇따라 소송이 이어질 경우 창원시가 새로 사업자를 찾기 위한 공모를 내는 것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재공고에 아주 추가라는 특이사항이 기재되게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 두 개의 큰 소송 사건이 건 민자사업에서 참여할 업체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5년 첫 공모 이후 8년째 민간 사업자를 정하지 못한 마산해양신도시. 창원시 감사 발표가 문제 해결보다 논란만 키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남해군이 국비 등 54억 원을 들여 만든 낚시공원이 1년째 방치돼 있습니다. 어장에 고기를 가둘 방법과 운영자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도 사업은 계속 추진되면서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남해군이 축구장 37개 크기 바다에 조성한 해양 낚시공원입니다. 낚시용 콘크리트 교각 2곳과 좌대, 숙박이 가능한 휴게소 등을 갖추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준공했지만 1년 넘게 개방하지 못한 채 방치돼 있습니다. 숙박동은 물이 새 벽지가 찢겨 나갔고 내부 철 구조물은 녹이 슬었습니다. 새 가구도 온통 곰팡이가 폈습니다. 이게 한 번도 안 쓴 건물이죠? 예, 그렇죠. 일단 기본 청소를 해놔야지 작업을 할 거니까. 더 큰 문제는 낚시공원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사실상 낚시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애초 낚시공원터는 수심이 1m에서 2m 정도로 지나치게 낮고 마을 바지락 양식장과도 겹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은 양식 물고기를 풀어놓는 것이었습니다. 제 뒤쪽 섬 사이에 400m 길이 그물망을 설치해서 양식 물고기를 가두는 게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바다를 가로질러 가두리 망을 설치하면 배가 드나들 수 없고 강한 파도에 찢겨 나갈 우려가 있어 설계에서 빠진 것입니다. 그건 안 돼요. 이거 하고 수심 깊은 데가 낚시가 돼야 되는데 뿔밭이 돼가지고. 운영자도 찾지 못했습니다. 마을 어촌계는 아예 운영할 뜻이 없고 군 직영은 전문성이 문제입니다. 남해군은 수상 자전거 등을 즐기는 레저공원으로 만들기로 했지만 좁은 도로폭 등 접근성도 문제입니다. 이 위탁을 받아도 되겠다는 상황이 이르렀을 때 저희가 내년 하반기 정도를 목표로 해서 낚시공원 조성에 든 예산은 54억 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이 사업에 대한 특정 감사는 아직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KBS 뉴스 박기훈입니다.
11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때이른 겨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0도, 함안이 영하 1도, 거창이 영하 3도를 보이는 등 곳곳으로 영하권에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한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진 못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5도 안팎을 보이면서 예년보다 7도가량 낮겠습니다. 모레까지는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들면서 무척 춥겠는데요. 일요일부터는 기온이 차츰 오르면서 다음 주 초반에는 다시 예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의 하늘 구름만 지나면서 대체로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양산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겠는데요. 곳곳으로 순간풍속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으니 각종 화재 사고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0도, 창녕이 영하 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5도, 김해가 7도로 어제보다 2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0도, 합천이 영하 1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7도, 산청 4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물결이 최고 3.5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다가 다음 주 초반부터 차츰 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새벽 4시 55분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4.0의 지진과 관련해 경남에서는 흔들림 감지 신고가 한 건 접수됐습니다. 창원소방본부는 오늘 새벽 4시 59분쯤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에서 흔들림을 느꼈다는 신고 한 건이 접수됐고 피해 신고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소방본부는 흔들림 감지나 피해 신고는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중소벤처기업청은 한 해 매출 1,000억 원을 넘은 경남의 벤처기업이 41곳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중기청은 지난해 경남의 상신전자와 알맥, 화인케미칼과 DK락이 새로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 1,000억 원 벤처기업은 전국 860여 곳에 비수도권은 330여 곳으로 경남은 비수도권에서 충남과 충북에 이어 세 번째로 나타났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